예. 네, 오늘 그 사전 설명회는 일단 제가 그 이번 대회 그 예선 대회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바로 신천초등학교 손유정 쌤의 어, 오늘 사전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전 설명회가 끝나면 질답 시간을 좀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예선 참가 유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글 파일을 지금 공유를 했는데요.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참가 대상 학교에, 오늘 공문을 지금 다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발송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발송한 공문 첨부 파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사전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선대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팀별로 전부 다 아이디가 다 필요하고 필요한 아이디는 저희들이 공문에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초기 비밀번호를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해놨는데 각 팀에서는 이제 그 확인하시고 필히 이제 암호는 그 비밀번호는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지금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좀 그거를 잊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조치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제 과제 제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월 9일까지 과제 제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생각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어, 일단 예선대회를 하기 전에 모의 예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선 5월 17일인데 그 하루 전날에 5월 16일 날 모의 예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 오셔가지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저희들이 그 예측하지 못하는 뭐 그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각 학교에서는 팀별 1명 이상 꼭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문으로 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5월 17일 날 그때 예선 대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회 시작하기 15분 전에 반드시 이렇게 좀 접속을 하셔가지고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선대회 문제는 대회 시작하기 5분 전에 게시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과제 수행을 해서 팀별로 A4 3쪽 정도 분량의 PDF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버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 파일 제출을 이제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 제출 버튼을 눌러야지 이게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깜빡하고 제출 완료가 안 되는 팀이 이제 간혹가다 생기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해당 팀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제출 버튼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참가하는 팀이 총 500개 팀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개 팀을 다 수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제출하시는 파일명을 꼭 좀 이렇게 저희들이 형식을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교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팀명, 팀장 이름 들어가고 팀원 이름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영상을 우리원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튜브로 저희들이 이제 인포그래픽이 뭔가 뭐 그런 부분 이제 교육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지사항 같은 거는 이제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저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도 수시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참고하셔가지고 대회 참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우리 신천초등학교 손유정 선생님께서 오늘 이번 대회에서 꿀팁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초 손유정 선생님께서는 입상도 다수 하시고 네, 아주 유능하신 강사님을 제가 어렵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신천초등학교 손유정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초등학교 교사 손유정입니다. 아마 이 대회에 이번에 처음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2020년에 이제 업무 담당자라서 이제 학생들이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포그래픽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인포그래픽이 뭔지 그리고 이제 대회 요강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쌓였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이 저도 보기는 봤는데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인포그래픽인지 포스터랑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게 인포그래픽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사나 어떤 정보 같은 것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그래픽하고는 다르게 어떤 딱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한테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 어떤 목적을 딱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래프 막 그리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막 인포그래픽에는 눈금도 없고 뭐 이렇게 완전히 정확한 그래프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성비 같은 것이 있다면은 뭐 여학생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그래프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또 읽고 정리를 해서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은 되게 좀 초등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운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독해력이나 논리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지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을 때 읽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정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죠. 그래서 인포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픽토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또 중요하게 뭐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기사 같은 데서 보니까 인포그래픽은 융합 예술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좀 미술 잘하는 애들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술 잘하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좀 수학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그래프 이런 거는 잘 아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원그래프라던가 막 띠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만드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따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지문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 또 수학도 할 줄 알고 국어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진짜 이게 융합 예술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요강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지도할 때는 4시간이었는데 이제 3시간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학생들이 인포그래픽 페이지 3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장을 만들려면은 그때 가가지고 막 생각을 해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시키실 때 항상 시간 안배 연습을 꼭 시키셔서 예를 들어서 지문을 한 2, 30분 읽고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서 하니까 이제 대회 마치기 종료하기 20분 전에 슬라이드도 합쳐라 이런 것들을 시간 안배 연습을 꼭 시켜주시면은 대회 당일날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이것도 학생들한테 변경하라고 해놓으니까 애들이 뭘로 바꿨는지도 막 까먹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다 바꿔주고 제가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뭘로 바꿨는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이종 일을 안 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로그인하는 연습도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자체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업로드하는 연습도 매번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또 PDF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연습까지 이제 같이 할 때 시켜주시면은 학생들이 제출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대회 유의사항에 보시면은요, 미리 제작해 놓은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통 저희가 학생들하고 PPT만 때 미리 캔버스나 광고보드나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했는데 유의사항에 안 그래도 제작해 놓은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템플릿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굉장히 좋은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모방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모방하는 연습을.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있는 템플릿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한번 따라 만들어 보게 하면서 이제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감을 좀 익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지도를 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PPT를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미술을 잘한다면서 와가지고 대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조금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PPT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랬었는데 일단 학생들한테 이제 집에서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좀 듣고 제가 지금 써놓은 이분들이 되게 PPT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강의 좀 듣고 여기에서 나오는 뭐 도형 병합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래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눈에 띄는 디자인을 연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3시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막 새로운 디자인으로 뭔가를 막 만드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대회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3시간 동안에 새로운 거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저는 만능 틀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1페이지에는 이런 틀, 2페이지에는 이런 틀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런 틀 만드는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틀이라는 게 배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만드는 것도 딱 시간 정해놓고, 자, 선생님 지금부터 시간 잴게 해서 한번 딱 한 뭐 20분 이러면 딱 20분 동안 틀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틀 외에 안에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그래프라던가 뭐 내용을 도식화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 자료를 예시를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혼자서 하는 대회가 아니라 이제 2명이서 하는 대회라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시면은 보통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안에 차트 이렇게 그리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2명 중에 조금 더 수학적으로 그래프 잘 그리고 뭐 그런 분석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막 그림 잘 그리고 시각화 잘하고 좀 더 창의성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좀 수학 잘하는 애한테는 네가 차트 문제를 풀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친구한테는 시각화하는 문제, 창의력 문제 이런 걸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딱 역할 분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갑자기 그 세 문제를 네가 어떻게 나누니 그러고 있으면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역할 배분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 문제를 담당했는 학생이 요 한 문제를 하고 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시각하고 요런 거 하는 친구는 보통 1개 반 정도 먼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창의력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 반 정도 만들고 있으면 A라는 학생이 또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대회고 3시간 안에 3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지문 하나도 안 읽고 갑자기 막 바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막 문제 뭐 만들고 이러는 친구가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문 제대로 읽고 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고 뭐 우리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 문장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문을 좀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한 문제씩 각자 1시간 10분, 그 다음에 뭐 3번 문제도 1시간 10분,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그거 만들고 있기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당일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맞춰가지고 학생들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덜 했어도 무조건 10분 남았을 때 일단 제출해놓고 수정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단 지도를 하기 전에 저도 인포그래픽 막 예시를 많이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괜찮고 이렇게 눈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눈에 잘 들어오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괜찮은 작품들을 선별을 해서 학생들한테 요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이제 학생들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뭐, 올해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뭐, 1, 2, 3번 문제가 있으면은,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시각화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발생 실태 같은 것,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세 번째 문제는 좀 창의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뭐 홍보물 만드는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1번 문제는 어떻게 풀고 2번 문제 어떻게 풀고 3번 문제 어떻게 풀어라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틀을 애들한테 다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뭐 대처 방법을 조사를 하고 우리 그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사를 하려면은 제발 초등학생들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막 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발 뭐 네이버 뭐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좀 유명한 데서 좀 보고 그거를 참고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일단 자료 조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알려줬었고,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거는 이게 그래도 창의성 경진대회니까 좀 창의적인 어떤 문구라던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차트 문제 이렇게 풀어라 하면서 제가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트를 무조건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목 이런 거는 제가 이런 폰트 같은 것도 이 인포그래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저작권에 자유로운 그런 폰트를 찾아가지고 티문 소리체 요거 티문 소리체를 뭐 48포인트짜리로 무조건 해라. 그 다음에 뭐 소제목은 뭘로 하고 또 문자인 소제목 중에 문자인 경우에는 뭐 이걸로 하고 하면서 애들한테 폰트도 다 지정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뭐 배경 색깔은 좀 파스텔 톤으로 근데 이런 배경 색깔도 어떤 주제를 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만 그냥 널렁 제발 그리지 말고 안에 좀 정보를 넣어서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뭐 눈금 막 나타내듯이 애들이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이제 차트 만드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게 막 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포그래픽은 좀 시각화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된다 이런 지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이제 결합하고 아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게 그래도 정보 관련 대회니까 좀 최신 기술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뭔가를 만들어 봐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로 뭘 한다거나 IoT를 쓴다거나 하면서 애들하고 뭐 계속 이렇게 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새로운 기술로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럼 뭐 그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이런 게 그래서 비콘 가지고 뭐를 하고 뭐 코봇으로 뭘 하고 하면서 애들하고 사실 진짜 약간 허무맹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지만은 기술하고 접목해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당일 갑자기 문제 받자마자 뭘 만들어내라 하면 애들이 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뭐 홍보물 만들 때는 뭐 1번에는 아이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면서 원인하고 결과를 뭐 나타내라 하면서 안에 내용적인 것도 이렇게 틀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대회 당일날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제가 안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줬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기에 애들한테 연습시켰을 때는, 초창기, 네, 초창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틀 정도만 만들어 보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 차트가 되게 학생들이 연습할 때 어려워했는데, 이 표는 사실 기출에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너네가 이거를 보고 여기에서 딱 전달할 정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지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막 디자인하는 것보다 표 보고 이거 그래프로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걸 되게 오래 지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후반기로 넘어가서 앞에 막 이렇게 표로 막 나타내다가 얘를 이제 뭐 원으로도 나타내보고 했는 그런 후반쯤 갔을 때 학생들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21년도에도 이제 학생들 지도를 했었는데요. 요 때는, 이제 제가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학생들 연습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통은 이 왼쪽처럼 한 슬라이드 만든 날보다 다 덜 만든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이때 21년도에 그 대상 받은 학생들이 연습했던 네, 요 작품인데 이렇게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강조할 점 나타내고 안에 뭐 그래도 뭐 연도마다 뭐 비콘 시장 규모가 커졌다 하면서 이런 설명까지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지도를 할 때 오르는 거는 좀 빨간색,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부정적으로 내려간 거는 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색깔 같은 것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 지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로 가면은 학생들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변했고, 나름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좀 재미없게 뭐뭐의 좋은 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좀 재밌게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뭐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약간 뭐 변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디자인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포그래픽 지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인데요. 그 플래티콘 같은 거, 아까 전에 픽토그램 같은 거 찾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 아이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아이콘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들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당일날 그 대회, 본선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완전 다른 컴퓨터니까 자기가 쓰던 폰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생들 폰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컬러, 서브 컬러, 그다음에 강조할 때 쓰는 컬러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색깔 사용을 해가지고 하라고 제가 지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틀을 선생님들이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학생들이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대회 당일날 좀 창의성을 곁들인 내용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디자인만 예쁜 것보다는 안에 좀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지도를 하시면서 기출 문제 같은 거 많이 이제 애들 풀어보라고 해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지도하시면서 뭐 어려우셨던 점이나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PPT 자료는 아마 네, 연구사님 이것도 올라가나요, 혹시 홈페이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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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그래도 말씀드려 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 가시면 올릴 겁니다. 우리 그 정보 관련 대회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우리 ICT 창의성 경진 대회 소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다가 오늘 영상하고 우리 저 손영 쌤 PPT하고 같이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한테 폰트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차피 폰트는 이제 학생들도 찾아서 이제 다운받고 설치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이거 팀장, 파일명, 파일명 이게 팀장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죄송한데. 학교명, 팀명, 팀장명, 그 다음에 맨 끝에 거가 같은 팀원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네, 그 2명씩이니까 학교명 쓰시고 그다음에 팀명 쓰시고 그다음에 팀장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다른 팀원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채팅창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그 글자체 설치하시면은 PPT에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PPT 꺼놓고 설치한 다음에 여셔야지 이제 PPT 인식이 되더라고요. 또 교사, 네, 이거는 저기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아이콘 차트 넣을 때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 사이트거든요. 플래티콘.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님, 그 이름을 2번 쓰나요? 이거 채팅창에 네. 팀장, 팀원. 파일 올리실 때 파일은 하나만 올리시면 되는데요. 예. 예. 파일은 선생님 그 3장을 만들잖아요. 그 3장을 한 PDF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PDF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하나의 파일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공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USB 아니면 USB 같은 건 제가 줬었고, 그 다음에 이게 대회 요강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선 대회 할 때는 제가 구글 그 아이디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거 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가지고 애들하고 공유를 해서 썼습니다. 플래티콘은 실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거는 다운받으시면 안 될걸요. 미리 캠퍼스에 그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 뭐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이렇게 그 공유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의 그림 파일은, 요거는 완전 오픈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공공누리는 이제 다 쓰라고 이렇게 그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오늘 올려주신 그 이런 지금 좀 민감한 질문들이 전부 다 그 저작권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라서 제가 이거는 그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이제 지도교사 쌤들한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띄우고 메신저로 가능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번 변경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번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지도할 때 다 PPT, 그 파워포인트로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뭐 다른 질문이, 예. 여기 아이콘 차트 넣을 때 사용한 프로그램 아까 이거 답변해 주셨나요, 선생님? 아이콘 차트 넣을 때 사용한 저 위에 프로그램. 1마이스터 저는 아무튼 다 파워포인트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뭐 배경 제거 같은 것도 다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픽토그램 편집 같은 거는 도형 병합해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은 위에다가 막 색깔 같은 배경색이랑 같은 걸로 엎쳐가지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포토샵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일단 잘 봐야 돼, 이거. 영어의 크기. 네, 선생님 그 맞지? 자체 템플릿은 보자. 사용하시면 안 될 되지 수 있다. 않을까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남자아이 그림 같은 것도 이거 다 애들이 그린 겁니다. 선생님 그 대회 요강 보시면은 제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그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포인트에서 막 도형 병합하고 막 네, 변형해가지고 막 그리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학생들 이런 거 만들 때 처음에는 진짜 막 형형색색의 빨주노초 파남보 막 다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연습시키시면서 주로 한 3가지 정도 색깔만 사용해라 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학생들하고 저랑 있을 때 했는 연습 작품들이고, 저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막 대상 받은 학생들의 작품은 본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해냈는지. 그래서, 네, 아마 거기 이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지도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걸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꼭 출처를 적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몰라서 얘들아 일단 이렇게라도 적어라 해놓은 거고요. 네, 이 자료들 PPT는 올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는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학생들 지도하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그 작품이 또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버리면은 또 너무 이제 창의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요건 참고만 하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평소 지도하시던 대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사님. 네, 이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회가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좀 큰 대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선생님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관련해서 진짜 꿀팁 딱 뽑아가지고 알려주시는 우리 또 선유정 선생한테 박수 안 들리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전화 아니면 손윤정 쌤 메신저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PPT 자료하고 그리고 영상 녹화를 지금 다 했거든요. 이 영상 녹화한 거하고 우리원의 홈페이지에 정보 관련 대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회 거기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네, 다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이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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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전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